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캐나다 의료 시스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해요. 댓글로 알려주신 분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만큼 캐나다 의료의 장단점은 정말 명확한 것 같은데요. 또 캐나다 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느 말이 진실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를 포함한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들이 캐나다 의료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또 현재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지인의 의견도 참작해서 캐나다 의료에 대한 4가지 부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이주 계획이 있으셔서 캐나다 의료 현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면은요, 기다리다 죽는 것이 캐나다 병원이다에 대한 것인데요. 캐나다 병원이 기본적인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신 기다림의 연속이고,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병을 더 키운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우선 기다림의 연속이다는 진실입니다. 캐나다에서 병원을 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신 응급실, 그리고 로컬의 가정의를 방문하는 이 2가지 방법이에요. 먼저 응급실을 일단 간다고 하면 솔직히 기본 4시간에서 8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잡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응급 상황은 또 빨리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호흡 곤란이 왔을 때 응급실을 갔었는데 다른 환자가 보고 양보할 정도로 한눈에 심각한 상황이었고, 접수 과정을 거치고 거의 바로 간호사가 문진하고 의사를 만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현지 간호사 지인의 말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트리아지라고 하는 응급 단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5단계가 있는데 비응급적인 상황부터 즉각적으로 다뤄야 하는 응급 상황 1단계까지 분류되고, 환자의 현재 증상이나 병력 히스토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알러지,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과 같은 것은 긴급한 이런 응급 상황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듯 웬만큼 피를 흘리거나 크지 않은 외상은 낮은 응급 단계로 간단한 처치 후에 오랜 시간 기다리실 수 있어요. 이전에 지인이 칼에 손을 크게 베어서 응급실을 갔었는데 오래 기다리셨고요. 옆에 아이가 머리에 피가 나는데도 함께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은 것은 감염 증상으로 지인께서 응급실을 가셨는데 8시간 기다리셨고, 그것을 당연한 듯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시는 경우에는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본 대기 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 그 이상 걸리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의사를 만나는 방법은 가정의 방문이었는데요. 캐나다에는 보통 이사를 하면 그 지역의 패밀리 닥터를 찾습니다. 우리 가족의 주치의, 가정의를 찾는 것인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 패밀리 닥터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 정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예약하고 갈 때는 거의 대기 시간이 5분 이내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일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간단한 상담 및 진료를 하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의뢰해 주는 것도 이 패밀리 닥터의 역할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나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게 의뢰를 해주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기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 통증과 같은 그런 경우 오래 기다리셔서 힘드신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처방이나 아이 건강검진 진료 같은 것을 이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편리하게 잘 보고 있고요. 사실 별로 힘든 점도 없어요. 다만 그냥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특히 감기 같은 것은 증상 체크하고 약 처방해주는 게 전문이 집에서 며칠 쉬면서 그렇게 낫게 하는 것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관절 통증이나 인대파열 이런 것도 진료 날을 잡고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잡는데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통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한국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면 정말 아프면 못 살라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와 같이 병원을 좋아하지 않는 젊은 사람, 크게 아픈 곳 없고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는 집은 별 불편함 없이 지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고 의사를 만나서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기를 기대하신다면 정말 몸과 마음의 병까지 키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캐나다 병원은 모두 무료이다입니다. 응급실에서든 로컬에서든 의사를 만나는 비용, 입원, 크고 작은 수술, 진단 검사에 드는 엑스레이, 혈액 검사, 예방 접종 등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앰뷸런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내기도 하고 추가 진료에 따라 비용이 드는 치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치과나 물리치료, 안과진료, 자연의학과 같은 진료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의원이나 마사지 테라피와 같은 곳도 비용이 들어요. 직장에서 이런 것을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곳이 있으면 또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응급실에 갔을 때 보통 큰 병원에 눈에 띄는 수납 창구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주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캐나다 의료 혜택을 못 받을 때 응급실 간 적이 있었는데 진료를 다 받고 나중에 일단 집으로 오고 나니 영수증이 우편으로 날아오더군요. 그런 곳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 진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저의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의 연속인 곳이긴 하지만 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암 치료 등의 큰 수술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 곳은 없는 곳이 또 이 캐나다입니다. 정말 장단점이 명확하죠. 세 번째 보면은요, 캐나다 의료진들은 불친절하다입니다. 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의료진들이 퉁명스럽거나 말을 거칠게 하는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환자를 두고 동료와 사담을 한다거나 좀 일을 성의 있게 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이런 불친절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지 간호사로 일하는 지인이 말하길 병원에서 일하면 이민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갔을 때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기다릴 때마다 의사가 몇 시간 동안 오지 않는 겁니다. 또 담당 의사가 뭐 하는지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랑 사담을 하고 있거나 검사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런 대기 시간까지 있다 보니 결국 아침에 가서 거의 밤 12시가 다 되어서 나오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에 10년 정도 살고 보니 이것이 환자에게 혹은 진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문화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을 하면서도 유머 섞인 동료와의 사담이 일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브레이크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는 곳이랍니다. 물론 아주 응급 상황에는 제외가 되겠죠. 또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 인력이 아닌 경우 주변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심각한 상황에 왜 저렇게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일하는 이런 문화 시스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 병원 서비스를 기대하며 이 캐나다 병원에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아프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네 번째 보면은요, 캐나다 의료 인력난이 심각하다인데요. 캐나다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인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외국 간호 인력을 대거 받은 후로는 현지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잡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병원에서의 인력난은 없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알버타 에드먼턴의 상황이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 패밀리 닥터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의사들의 수는 정해져 있다 보니 의사들이 환자를 더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각 가정의 주치 찾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이렇게 가정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워크인 클리닉이라고 해서 당일 환자를 받는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 대기 시간이 아주 길다고 예상하실 수 있어요.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캐나다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 지역에 따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다른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